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트트레이너. 자,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과 성공을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시장 하락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올라가면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지난 금요일의 저점이 찐 바닥일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어제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또 오늘 아침 저는 또 개인적으로 공개 방송을 매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놓는 게 전략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시장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 맞추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이따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어제와 같이 우리 여벤져스와 함께 1대1 과외를 한다면 어떻게 과외를 할까?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특별히 여벤져스 한 분 베스트 멤버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러 한국에 갑자기 상륙했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수민 씨가 안 나왔는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분량을 다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민 씨 목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세요. 빌 게이츠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오셨다고? 네, 또 무슨 말씀이신가 했네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내일 실적 바쁩니다. 발표. 좀 힌트 좀 주면 안 됩니까? 이게 또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 주가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해서. 내부자 거래 이거 되는 거죠. 내부자 정보 거래. 그래서 시크릿, 오늘은 비밀입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연기를 하셔도 되겠어요. 레소드 연기인데. 너무 잘하죠. 그죠? 빌 게이츠는 남자지만 우리 빌 게이츠님은 여성분이신데. 짝퉁입니다. 네네네. 아주 빌 게이츠님처럼 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시장 얘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봐 보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오늘 조금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대 하단에서 잘 반등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시장 상황에서도 저점의 어떤 신호가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판단할 때는 그 신호가 조금은 약해서 시간이 좀 신호가 약해서 이거는 찐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처럼 강하게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제가 보이는 대로, 그죠?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를 막 제가 해드리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냥 여러분들 엄청나게 시장 강할 거고요. 여러분 종목 다 올라갈 겁니다. 손절 치지도 말고 그냥 마냥 기다리시면 주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대로, 분석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진실껏 얘기 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게 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100% 맞추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 바닥의 어떤 신호가 너무 약해서 이건 찐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이었고요. 우리나라 환율은 1,400원에 다시 올라가지 않는, 나름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줘서 탄탄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엔화가 지금 문제였거든요. 어젯밤에.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엔저가 미국의 대재앙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엔화가 34년 만에 155엔은 넘어갔거든요. 네. 3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왜 그렇게 안 갔을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미국에서는 옛날에 플라자 합의나 이런 걸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수출 경쟁력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도 일본과 겹치는 산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국채를 많이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미국 국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7년 만에 일본 중앙은행이죠.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어요. 아주 작은 폭이지만 17년 만에 변화를 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잡혔단 말이에요. 엔화 약세가 안 잡혀요.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 압력도 상당히 많이 받겠죠. 그죠? 네네네. 그 물가를 더 올릴까요, 일본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물가가 계속 더 올라간다고 봐야 금리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내일 이제 그 발표가 나올 거예요. 내일 뱅크 오브 재팬의 이제 정책 발표가 나오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17년 만에 금리를 쬐끔 올렸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 지금부터 무조건 올린다 이렇게 팍팍팍팍 올릴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야, 니네가 17년 동안 못 올렸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여기에도 조금 더 지켜볼 거야. 당장 이러지는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보다도 아까 트럼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지금 다른 입장을 생각해봐야 돼. 미국 입장에서 어떨까? 지금 일본이 그러면 엔화 약세를 좀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더 올려요. 금리를 더 올린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시중에 있는 엔화를 다 빨아들여야 돼. 네, 은행으로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부분들이 나타나야 될 거죠. 그죠? 그렇게 되려면 얘네들이 달러를 팔아야 됩니다. 달러를 파는데 뭘로 팔까요? 미 국채를 팔겠죠. 네. 미 국채를 팔면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매도가 많이 나오면 떨어지죠.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죠. 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빅테크, 특히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 더 무너지겠네요. M7을 뭐라 그러죠? 매그니피센트. 나 이제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서 매그니피... 나 저거 외우고 싶지 않아요. 근데 M7 여러분들, 네. 요 주가가 또 흔들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엔화의 34년 만에 155엔을 넘어가는 이런 약세가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는 거고, 우리 시장이 눌리는 거, 우리나라 환율은 그렇게까지 안 갔는데 한다 하더라도 눌리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오늘 밤 미국의 어떤 흐름들까지도 흔들어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현상들을 볼 게 아니라 또 차트적인 부분들에서 저점 이건 한 번 정도는 움직이게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환자체증이라고 하는 큰 돈, 환율이잖아요. 그죠? 엔화도 환율이죠. 우리나라보다 더 규모가 크죠. 요 부분들이 증권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고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좀 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또 있잖아요. 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왔어요. 네. 오늘 혼자 이제 메꾸려고 엄청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아마존이 아니죠.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내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것도 저도 옛날에는 막 그런 식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많이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한 25년쯤 되다 보니까요, 그게 별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아니 테슬라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예상 하회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12% 급등했어요. 맞아요. 뭐 새롭게 신차도 나오고 뭐 자율 택시 이런 거 나온다고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어제 발표가 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 어때요?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네. 근데 시간에 지금 10% 이상 급락했어요. 네. 그럼 이게 뭐야? 가이던스, 다음 실적. 그러니까 지금 나온 실적보다 다음번 실적이.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도 그 공장에서 불나고 막 이래가지고 생산에 차질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일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처럼, 시장은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또 하고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측하기보다는 발표 나왔는데 그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2분기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럼요. 다음이. 왜냐하면 주가는 보통 3에서 6개월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미 확정돼서 지나간 것보다 다음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 실적 발표도 가이던스를 조금 더 중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핫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내일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혹시나 제가 이 시간, 우리 50분까지 시간 안에 내일 전략을 제시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유튜브 팍스탁 검색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우리 쪽집게 과외 시간 5시 쪽집게 과외 시간에 또 내일 전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5시 끝나서 유튜브 팍스탁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핫 이슈 테마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첫 번째 핫테마는 바로 음식료 관련주입니다.
지난 15일 한 소금 제조 공장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 공장 가동이 멈췄다고 합니다. 식품업계는 필수 원재료인 정제 소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정제염은 천일염보다 절반 정도 저렴하고 과자와 빵, 면 등 거의 모든 식품 제조에 쓰이는데요. 국내에서 정제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한주라는 회사 딱 하나라고 합니다. 한주 관계자는 그나마 남은 재고도 조업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바닥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 식품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보라티알, 인산가, 샘표식품 등 소금 관련주를 비롯해서 정다운, 동서, 오뚜기 등 여타 음식료 업종 테마가 부각됐습니다. 네, 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세 가지 있죠. 그죠? 황금, 그리고 소금, 네, 또 뭐죠? 또 지금. 그렇지, 지금 이 순간. 네, 그게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네. 과거도 뭐 중요하고 거기서 잘 배우면 되고 또 미래에도 이제 우리가 잘 개척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을 성실하게 갖고 가야 되겠죠. 어쨌든 격언 시간은 아니니까. 네. 자, 지금을- 그럴 정도로 네. 그럴 정도로 지금 황금과 소금. 지금은 사실 그 현대 사회는 소금이 좀 흔한 편이죠. 네. 그런데 과거 조선 시대 뭐 옛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보면 소금은 정부에서 그 통제를 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럴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귀했던 그런 음식료죠. 야, 소금을 정제염이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 천일염 그죠? 뭐 신안 앞바다나 어디 유명한 우리나라 정말 천연의 깨끗한 소금들이 많이 나는 정말 우리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제염은 한 군데밖에 안 하는구나. 진짜 처음 전국에서 알았어요. 독점.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바닷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네. 그 발전소 같은 열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걸 증류시켜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부 규제 때문에 태양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는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직원이 사망하는 잠수부께서 잠수하시는 분들이 요 멍텅구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고 산소 이렇게 계속 공급해주는 이게 산소통을 메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을 메고 옛날에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작업을 가셨는데 이게 이 배 스크류에 감기면서 이제 사망 사고가 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이제 이거 중대 재해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 특별법도. 네, 그래서 지금 작업 중단한 게 한 10일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그 기업마다 소금이 많이 그 재고가 있는 기업들한테는 네.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지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이런 회사는 재고가 많아서 괜찮을까 하는 것들은 조금 뭐 튀어나간다거나 뭐 나쁜 상황으로 간다거나 이런 게 좀 오늘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정제염 오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저는 준비했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제가 좀 많아가지고 그 정제염 공급 중단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이슈를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좀 매수의 기회로 잡는 게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네네. 자, 네. 이제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는 정책권자도 아니고,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지금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죠. 저는 모르죠. 네. 사실 저도 정제염이 우리나라의 한 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다 알면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소금주를 평소에 관심을 가졌냐? 아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소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TV에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아니야. 여러분들 한국의 경제를 책임진다고 뭐 매일 경제를 책임진다고 뭐 그런 데들에 나오시는 분들도 몰라요. 2,550개 기업을 어떻게 다 압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수익률이 높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오늘 어쨌든 이슈 때문에 이렇게 네, 급등을 알아보기는 하는데 네. 글쎄 이거를 굳이 저 개인적으로는 네. 소금 관련주들을 이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과연 괜찮을까? 아니면 대세 상승으로 꾸준하게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4차 산업혁명 종목들에 눌러주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요. 2차 전지도 분명히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그래도 우리가 짚어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짚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부분들과 우리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걸 마냥 쫓아가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일시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상황 사고가 없어야죠, 그죠? 맞습니다. 다시는 어떤 그런 대규모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뭐 젊은 분들이든 뭐 연세가 있든 이 사망 사고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갖고 가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처음 있는 사망 사고라고 하네요,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른 이슈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이제 저는 두 번째 핫테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핫테마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12조 원, 영업이익도 2.8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44.3%나 증가한 것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출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잘 팔아서 그렇죠. 이제 HBM이 잘 나갔으니까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실적은 HBM 등 AI 서버용 제품 판매량이 늘었고 또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지속한 결과 때문이라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전날 충북 청주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신규 공장에서 HBM 등 차세대 D램을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신규 공장에 총 20조 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RS 오토메이션, YC, DIT 등 반도체 소부장 일부 테마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어쨌든 실적이 또 좋잖아요. 네, 맞죠. 근데 오늘 빠졌어.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봐봐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청주 M15X 요거에 자금이 또 크게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 생각해봐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야 돼. 그쵸. 그리고 그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거기 공장이 완성이 되고 시제품이 나와서 그걸 판매해서 이익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수년이 걸리겠죠. 그게 이제 나와야 여기에 반영돼서 주가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러면 이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관련된 뭐 증착 관련된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한 9%까지 한번 또 찍어 올라가고 아까 얘기했던 DIT는 어닐링 관련주이고 STI가 리플로우 뭐 LTC 세정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이제 장비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적 좋았으나 밀리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아까 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엔비디아가 여기다가 많이 팔아먹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또 어제 밀려버렸어요. 네, 또. 지금 이거 엔비디아거든요. 이 주가가 또 60선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상태까지 나왔고 아이고. 이거 기억해요. 이 차트. 지금 이 차트. 엔비디아의 지금 이 차트. 자, 어제 우리가 교육 시간에 배웠던 게 있어요. 요거 배웠는데 혹시 어저께 우리 방송을 봤을까 모르겠네. 우리 희정님. 어제요. 네. 어제 제가 외부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요걸 뭐라고 부를까요? 요 캔들 두 개를. 근데 이건 알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장대 음봉이잖아요. 나왔고,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서 저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요? 두 개를 합쳐서 네. 임산부가? 네? 임산부가 잉태형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 잉태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울 거 여기 있어. 오늘 배울 거 여기 있어요. 이따가 배울 거예요. 요거 기억해봐요. 네, 이건 압니다. 자, 알아요? 네. 근데 여기도 또 있다.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도 또 있다. 여기. 오늘 그죠? 완전 복습 시간이네요. 그래서 요런 거 여기도 또 있네.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 한번 알아봅시다. 요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지? 하는 것들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테마 또 알아볼까요? 네, 다음 세 번째 테마는 바로 지능형 로봇 테마입니다. 메타가 간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2분기 예상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2분기 매출 추정치는 작년 동기간 대비 18% 늘어난 수준이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메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라마3 등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통한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를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AI 투자에 비용은 많이 드는데 기업 수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관련 빅테크 기업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솔루션, 크라우드웍스, 엑셈 등 지능형 로봇 관련주가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어제 뭐 어쨌든 핵심이 되는 그 빅테크 주들의 상승세가 좀 약했고 네. 또 어제는 다시 밀리는 그런 양상이 나왔는데 중요 자리 아까도 보셨다시피 엔비디아도 60선을 다시 깨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어요. 뭐 그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엔화가 지금 34년 만에 155원 엔 이상 나오는 부분들이 아까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네. 얘네들이 이 엔저의 현상을 막으려면 어쨌든 미 국채를 매도할 가능성, 일단 가능성입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일 BOJ에서 정책 발표를 할 때에 어떠한 특별한 걸 꺼내놓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잡지 할 거예요. 그래서 국채 매도가 부분이 충분히 이런 섹터 4차 산업혁명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해서 하방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요소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섹터 또 보도록 할까요? 이번 네. 세 번째인가요? 이번이 마지막 네 번째인가요? 섹터입니다. 네. 오늘 이슈가 많았죠. 네, 마지막 핫테마는 초전도체입니다. 오늘 급등했어요. 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가 장중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초전도체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전도체로 특정 온도보다 온도를 낮췄을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물질에는 전기 저항이 있는데 초전도체를 활용하면 전기 손실 없이 효율적인 전기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초전도체에 대한 새 연구 결과가 어제 해외의 한 대학교에서 발표됐는데요. 전날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는 연구진이 새로 개발한 1차원 시스템 기술을 활용해서 고자기장성 영역에서 강력한 초전도성을 만들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1차원 초전도성이 발견됨으로써 물리학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덕성, 다보링크 등 초전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 섹터는 그죠? 뭔가가 아직 우리가 딱 손에 잡히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퉁퉁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지금 사실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큰 과제 중에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전기를 사용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놓고 제주도에서 정말 전기가 많이 생산돼서 남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갑작스럽게 전기차 지금 충전하면 50% 할인 막 이런 것들이 전체 문자로 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남는 전기가 좀 충전이 되거나 아니면 전기 사용이 많은 육지로 좀 넘어와서 쓰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기가 이제 소비가 됩니다. 없어져요. 이 송전하는 과정에서. 네. 그죠? 모든 물질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네. 거의 모든 물질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에 의해서 이제 소멸되는 거거든요.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뭐 강원도랄지 아니면 전라도랄지 이런데 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쪽은 전기 소비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뭐 그쵸. 평택이나 이렇게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무슨 대규모 공단 아니면 대도시 이런 데에서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기 생산이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이 잘 넘어와야 될 건데 그러니까 네. 어떤 전력 소비 없이 그죠? 소멸 없이 잘 된다고 하면은 정말 그만큼 전력 생산이 적어도 잘 쓸 수 있겠죠. 활용을 잘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게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기만 한다면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을 상당히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분야로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전력 손실을 줄인다는 게 진짜 장점이잖아요. 또. 엄청나게 네. 장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상당히 많은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효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그죠? 약간은 언젠가는 될지도 몰라. 하지만 아직은 지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덕성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봐보면은요, 한번 올라갈 때는 크게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우리 희정 씨 보시기에 어때요?
상승세가 이럴 때는 이만큼 올랐고 그 다음에 네. 올라갈 때도 이만큼 오르고 그 다음에 올 때 이만큼 오르고 기존에 이만큼 이번에 이만큼 갈수록 좀 이만큼 네, 줄어드네요. 상승세가. 그죠. 수렴 느낌. 그렇죠. 수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에너지가 쌓였어. 그래갖고 내가 진짜 제대로 가겠어라고 한다면 진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야, 너 사골이니? 이거 너무 울고 먹은 거 아니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한창 그동안 많이 떴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손에 좀 잘 안 잡히는 그런 분야일 수 있어요. 아직 또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약간 예시가 좀 같을지 모르겠지만 양치기 소년 알잖아요. 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는 마을 주민이 한 20명, 30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늑대 어딨어? 그리고 막 때려잡는다고.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재밌어. 아이 거짓말 한번 해보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또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20-30명이 왔는데 이번에는 한 10명 온 거예요. 뭐 갈수록 신뢰가 줄어들죠. 이제 그런 부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늑대가 나타났다니까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역발상도 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초전도체 주식 튈 때 쫓아갔더니 내가 물릴 때가 많았어. 네. 네. 그만큼 또 낙폭을 또 확대할 네. 때가 있었죠. 그렇죠. 개인들은 어떻든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뒤늦게 쫓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 내동매매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들어가면 물리더라. 에이씨 나 안 해 이제 앞으로 저 초전도체 뭐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말도 안 할 거야. 어렵고 이게 뭐야? 네. 그러고 나서는 그때 진짜 뭔가가 나와버리면 짠짠짠짠짠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겁니다. 네. 그죠? 이럴 때는 업사부님의 도움과 함께 네. 꼭 필요하죠. 네. 그죠. 필요하죠. 네. 우리랑 또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핫 이슈가 사실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상승세가 다 유지 못하고 뭐 원전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 대통령 와가지고 원전도 협약도 하자 막 이렇게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원전주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우리 여기 인베스테너 여벤져스 분들께서 탑픽으로 추천했던 종목도 잘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하나의 이슈도 있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어떤 시가총액 종목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좋지 않았던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마지막까지 좀 시장에 밀리는 모습이라서 조금 여러분들 그렇죠. 어쨌든 저는 찐바닥이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제가 시장 하락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따가 과외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전략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우리 쪽집게 과외 참여하는 방법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쪽집게 과외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팍스탁을 치시고 이따가 쪽집게 과외 그 실시간 방송이 있거든요. 5시부터 열리는데 거기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벤져스 쪽집게 과외 뭐 아마 그렇게 검색해도 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아직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팍스탁 이렇게 세 글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의 공부 한번 하러 가봐야겠죠? 오늘의 공부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오늘의 강의는 어제와 좀 이어서 강의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예요. 길적 공부에서 우리가 캔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그리고 추세, 패턴 뭐 이런 것들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파동 공부가 있긴 한데 파동 공부까지도 한번 나중에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어제는 캔들 모양으로 주가 예측하기
상승 패턴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까요? 오늘은 하락 패턴 공부하기? 네, 그렇죠. 오늘은 캔들 모양으로 주가 예측하기, 캔들 2개나 3개 모습에서 하락 패턴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하락 패턴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패턴, 하락 패턴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패턴은 자, 하락 장악청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옛날에 초반에 수업 시간에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가고 상승을 쭉 하다가 여기에서 나타났을 때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보다는 어쨌든 많이 올라와져 있어 이런 상태에서 나타났을 때 본격적인 하락 신호로 나타나고 단기 매도 급소로 알 수 있다. 다음 날 매물이 출회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락 강도가 상당히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정말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죠? 센스 있게 다시 떠올려 본다면 어디서 봤을까요? 좀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전에 본 것 같죠? 거기서 봤어요. 네. 메타. 메타일까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요. 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어제와 그제 모습이 캔들을 어제 장악하고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하락 장악형 이렇게 일단은 나와서 좋은 모습은 아니구나. 그러네요. 더 그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까 이제 제가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했는데 그런 것만큼 매물이 지금 계속 한 번씩 쏟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이미 정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몇 번 나왔는데 워낙 센 종목이니까 엔비디아가 워낙에 센 종목이었다 보니까 한 번 갖고 끝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워낙 또 시가총액이 3개, 3위였지 않습니까? 뭐 사이로 밀리기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빠져서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젯밤에 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상당히 거래량이 크게 동반돼 버리면 네. 그리고 이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다음에 나오는 날도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상당히 크게 빠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예상해야 됩니다. 자, 다음 거 봐보도록 하죠. 다음은 하락 관통형인데 약간 요 모양이 조금 오버가 됐네요. 네, 아까랑 저기 그림이 똑같네요. 근데 요거 제가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관통형은 이제 빨간 봉이 큰데 이 파란 봉이 빨간 봉의 50%를 침범하는 하지만 뭐랄까 그 위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락 관통형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락 장악형보다는 신뢰도는 약하지만 고가권에서 나올 때의 하락 전환의 신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고 이날 이후의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음봉 뜰 때마다 하락 이게 사실 분봉으로 봐도요 보면은 떨어질 때 매물이 우르르 쏟아져 거래량이 늘고 음봉일 때 거래량이 늘고 양봉일 때 작고 이러면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봐보도록 하죠. 자, 다음 거는 하락 반격형입니다. 자, 고가권에서 쭉 올라요. 이제 올라가던 힘이 세니까 다음날 갭상승했어. 갭상승했는데 하루 종일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예, 하루 종일 매물이 쏟아져서 아까 요 밑에 있는 저 양봉 있죠. 빨간 저 양봉의 50%를 깨면 아까 관통형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그 50%까지 못 갔죠? 네. 거의 초반까지만 가고 거기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있는 전선이 형성됐다. 예, 그죠? 백병고지전, 예, 저처럼 그렇게 형성돼서 반격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장악형이든 관통이든 반격이든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이 정도면 너무 비싸. 여기서는 내가 차익 실현해야겠어. 매도해야겠어. 아니면 얘네 뭔가가 숨어있는 악재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야. 실적이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뭐 얘네들 이제 완제품이 생산을 하는데 부분들에서 재고가 많이 쌓였어. 내지는 원재료 수입이 줄어들었네. 잘 안 팔리니까 줄어들었겠지. 뭐 등등등등으로 실적 안 좋아질 것 같아. 뭐 등등등 예상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매도가 쭉쭉쭉쭉쭉 나오게 돼버리거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때 그죠? 그래서 뭐 분기나
반기나 연말 이럴 때 바뀌게 되면 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경우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도가 추려질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거 봐보도록 하죠. 자, 요건 뭔가요? 오. 아까 쬐그맣게 하락이 나왔네요. 그렇죠. 상승 인태형을 봤죠. 네. 예, 상승 인태형을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쭉 떨어져서 밑에서 음봉 계속 떨어졌다가 다음 날 희망의 씨앗이 딱 나와서 양봉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고, 요거는 많이 올랐어. 상승 추세 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 중에가 아닙니다. 네. 하락 추세 중에 이런 게 나오면 또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인태형, 악마의 씨앗을 베었으니 이런 개념으로 쬐그만 게 무서운 그런. 그렇죠. 이제 악동이 나올 수 있는 엄마 속으로 엄청 썩히는 그런 아이가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네의 악동, 그죠?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 인태형에 출현이 되면 하락 전환으로의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강력한 신호. 네, 강력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 하락 장악형이 첫 번째면 네. 하락 인태형이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장악형이랑 인태형 중에서는 뭐가 더 하락 신호에 더 강한 하락 신호일까요? 장악형. 네, 장악형이 아예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아예 장악이 됐던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게 가장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여기 다음 캔들까지 봐야 돼요. 다음 캔들이 또 양봉으로 덮어버리면 또 이게 무효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다시 덮어서 또 음봉이 또 추가적으로 개파락 나오면 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를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장악형보다도 가장 강력한 겁니다. 석별형? 캔들이 두 개보다 세 개일 때가 더 신뢰를 갖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석별형의 가운데 그 음봉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가운데 음봉. 요게 한 개일 때보다 두 개, 세 개, 네 개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거래일이 많을수록 더 신뢰도가 있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네. 요게 이제 패턴으로 넘어가요. 캔들 하나의 어떤 의미보다 네. 캔들이 두 개에서 이상, 세 개 이상이 되면 패턴이 돼서 그것을 아일랜드형, 섬골형이라고 부르고, 그만큼 거기서 좀 더 강한 에너지가 모여서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를 갖게 되고요. 네. 자, 어제도 우리 주원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네. 샛별이 있고 네. 석별이 있어요. 네. 석별은 언제 뜰까요? 저녁에 뜰 것 같아요. 저녁석. 오! 맞나요? 네, 역시. 네. 자, 우리 희정님이 센스가 조금 더 좋은 네. 걸로 자 봅시다. 그렇죠. 석별은 저녁에 뜨는 별입니다. 저녁에 뜨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 떠요. 저녁에 뜨면. 내가 이제 시골에 들판을 네. 걸어간다. 시골 네. 논두렁 이런 데 걸어가요. 네. 그럼 이제 저녁에 석별이 떴어. 네. 그러면 내가 집까지 시간이 한 2km, 3km 더 걸어가야 돼. 네. 점점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죠. 그렇지. 와, 이 센스. 그렇지. 바로 그거야. 네. 점점 어두워지죠. 네.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와, 되게 의미가 있는 이름이네요. 석별형이. 그렇죠. 이브닝 스타라고도 부릅니다. 자, 모닝 스타. 샛별형은 내가 이제 논두렁을 가. 네. 샛별이 떴네. 네.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주가도 이제 밝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날이 밝아지는 여명의 눈동자 이런 거 생각나죠? 여명의 눈동자 알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영화 네. 드라마를 못 봤군요. 네. 언제 나온 거죠? 박상원님과 최실아님과 또 뭐 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인기의 드라마였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그 정도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석별형이 나오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장대 양봉에서 만들어진 그 갭. 계속 중간 봉과의 갭, 이걸 다시 갭으로 떨어뜨린 거야. 이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너무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게 맞나요, 이게? 그렇죠. 이게 가장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장악형, 그 다음이 이제 잉태형,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실사례나 이런 것들은 또 이따가 과외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이제 오늘의 핫한 우리 빌게 히츠님의 핫한 섹터는 무엇인지 공개를 해 주십시오. 네, 이게 뭘까요? 화장? 네, 맞아요. 네네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토픽 섹터는 바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과 같은 K-뷰티 제품은 K-팝, K-드라마 등 한류에 힘입어서 대표적인 수출 소비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1.7%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매 수요도 작년에 비해 회복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도 올해 K-뷰티 산업이 미주와 중동, 아세안 등 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업계 성장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최근에 봄이 되면서 뭐 나들이도 많고 뭐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중국인 관광객도 너무 온다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 주가의 흐름이 봄이 되면서 상당히 좋아지는 화장품주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요? 종목도 공개해 주세요. 네, 저희 탑픽 종목은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아하. 코스맥스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인데요.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수요가 작년보다 회복되면서 올해 중국 법인 매출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맥스의 중국 합작법인으로 이센이 있는데요. 이센은 중국의 온라인 화장품 기업으로 지난해 코스맥스와 화장품 생산 공정을 같이 준공을 했습니다. 또 이제 앞서 코로나19 기간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에서 큰 폭의 할인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재고 보유 수준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재고 소진과 함께 로컬 브랜드사의 재고 확보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코스맥스 중국법인의 1분기 매출 회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코스맥스와 이센의 합심은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경쟁력을 높이고 또 중국 시장의 화장품 수요와 맞물려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네. 자, 바로 전략 갈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코스맥스의 매수가는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목표가가 16만 원이면 전 고점을 한번 넘어가는 뭐 이런 모습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봄이 되면서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모든 화장품이 좋은 건 아니지만 코스맥스는 상당히 좋아요. 네. 실적적인 부분들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좋은 모습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손절가 아까 얼마 제시했죠? 손절가 11만 원이요. 11만 원. 네. 자, 이제 12만 원부터 강력한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자리들이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120선, 201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60선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리가 깨지면은 사실 조금 이제 흔들릴 수 있어. 특히나 네. 이제 11만 6천 원 정도에 있는 62선 평균선까지 좀 흐름들 보면은 좀 천천히 좀 접근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갈 게 없다라고 하면 실적 좋은 것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잘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주가를 얘기하게끔 되어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어려워도 반드시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저희가 조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시간상 내일에 대한 전략이랄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상담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잠시 후에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접속하면 되죠? 네, 유튜브에 팍스탁을 치시고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시면 5시부터 이제 저희와 함께하는 과외가 진행됩니다. 그때 궁금한 거 마구마구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팍스탁 유튜브에서 다시 외전으로 쪽집게 과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